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갑작스럽게 검찰에 자진 출석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정무비서와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잠적한 지 나흘 만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이죠. 검찰이 이렇게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진 출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의 문제보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출석을 한 것도 아니고 원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약속을 네. 했다가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 피해자 쪽의 이야기는 나왔는데 네. 안전지사 쪽의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 한쪽 말이 안 나온 상태여서 기자회견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검찰을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출석까지 해버렸으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게 그냥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할 때 일단 이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는 뭐 어떻게 가고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가는데 거기서 어떤 자료를 들이밀어서 자백을 받고 뭐 이런 쭉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네.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 가지치기식으로 쭉 그렇죠. 경우에 따라 그게 되려면 가장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조사가 피해자 조사예요. 피해자. 예. 피해자 쪽에서 일단 피해를 당했다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그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라든가 간접 증거는 뭐가 있느냐 네. 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피의자를 추궁해서 자백을 받는 거를 일단 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자 조사 중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갔으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선 당혹스럽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렇게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도 볼 때 어떤 의혹을 해소시켜 준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은 이제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검찰 입장에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이거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사실 해석이 안 돼요. 아니 그런다고 일단 들어온 사람을 뭐 돌아갔다가 다시 오셔 이럴 수도 없고.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에서도 섣불리 질문을 던졌다가는 검찰이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질문을 던졌을 때 검찰이 갖고 있는 무기를 미리 공개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뭘 하진 못할 겁니다. 제가 지금 서부지검 고위 관계자 뭐 한 서부지검 지검장 되겠죠. 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을 좀 농락하는 느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가 사법 체계를 가지고 흔들려는 느낌? 예. 제가 서부지검 강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 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할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어요. 인정신문. 네. 누구십니까? 안희정입니다. 직업은요 전 충남도지사 지금은 백수입니다. 주소는요 홍성 관사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주민번호. 예. 주민번호, 뭐 전과, 또 병역 물어보죠, 재산 물어보죠, 가족관계, 학력 물어봅니다. 기본적 인정신문. 이거는 하기 없다는 거죠. 왜? 검찰이 지금 알고 있는 건 그 김지은 씨가 제출한 고소장, 그 고소장은 아마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좀 길게 쓴 걸 겁니다. 그 정도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김지은 씨를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거기다가 지금 오피스텔 4번 압수수색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나왔던 압수물도 분석들 날 하고 몇 월 며칠 날 그 오피스텔 관계 흔적이 확인이 됐구나 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안희정 지사를 불러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왔다는 거죠. 문제는 안희정 지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빨리 조사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안희정 지사는 대선 주자였습니다. 네. 주변에 수많은 법조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면 예. 정치적인 거 다 빼고 지금 이 타이밍에 검찰 출두해봐야 아무것도 조사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예. 알 겁니다. 오늘 가면 뭘 물어보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간다고 끝이 아니라 어차피 진짜 조사할 때 또 와야 된다는 거 알 겁니다. 예.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자들 딱 한때 문자 메시지 던져놓고 서부지검에 전화해서 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왔다? 이건 어떻게 읽히죠? 이건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읽히지 않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으나 기자회견 취소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취소한 배경에는
아마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어떤 그 제 두 번째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피해자 인터뷰가 보도되기 전에 기자회견이 공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김지은 씨에 맞춰서 기자회견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나오니 그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본인을 좀 살기 위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네. 그게 나는 이렇게 검찰 수사에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모를까 법적으로는 그래 내가 밝힐 게 있으니 떳떳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저렇게 전격적으로 출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조금 가지고 이용하려는 그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이제까지 그 저 유명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검찰에서 소환도 안 했는데 먼저 쑥 나가버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그렇죠. 기억나는 게 이해창 전 총재가 그때 차떼기 사건 때였나 뭐 때문에 그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검찰에 쑥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었고 박지원 의원도 2012년인가? 네, 그렇죠. 예, 그 뭐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예고도 없이 검찰에 쑥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그러는데 일부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결국 그 무죄 받았잖아요. 예. 그 일부에서는 검찰에 그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검찰을 당황하게 만든 게 무죄 받는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자세한 내막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안전지사의 행동을 두고 박지원 의원의 이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예,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배경 눈으로 보이는 왜 겉으로 드러난 배경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동의하고요. 네. 진짜 그야말로 탐색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네. 검찰이 알고 있고 내놓은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네.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탐색전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가서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검찰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검찰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그리고 협조를 하고 있다. 또 자진 출석할 정도로.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뭐 별게 없으니까 검찰도 나를 이렇게 일찍 돌려보낸 거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위의 지지자라든가 내지는 그냥 호사가들 같은 예.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노림수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 검찰 조사가 이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피해자 조사도 하고 있고 뭐 그 오피스텔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저 오피스텔을 사흘째 뭘 뒤지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오늘 이제 SBS를 오면서 6시에 이승환 평론가하고 얘기하는 예, 예. 거 제가 얘기하시는 거 예, 들었거든요. 예, 예. 거기서도 그거를 물어보시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4일 동안 뭘 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 할 수 있는 건 뭐 CCTV 다 확보할 거고요. 예, 그건 뭐 CCTV가 그죠. 가서 첫날 가서 그리고 확보했을 아마 그 방에 저기 누구죠? 저 그 어떤 그 방에 아빠 흔적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어떤 뭐 성행위를 통하면 남는 흔적들이 좀 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아니 그래도 뭐 어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아니 혹시 모르죠. 뭐 청소를 잘 안 했으면 마지막 2월 25일이라고 하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는 글쎄 전 4일 동안 할 만한 일이 있을까 저는 싶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어느 선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참 걱정스럽긴 한데 예. 일단 이런 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범죄가 벌어진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CCTV 놓고 그 건물 안에서 시간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예를 들어 특정한 몇 시에 죄송합니다. 몇 시에 안전지사는 여기에 보였고 그다음에 김진 씨는 여기에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번 화면에가 뭐 몇 시간 후에 이런 화면이 보인다라고 네. 하면 동선을 확인해 보는 거야 가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간 간격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오히려 강제성이 있었다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바로 이거 난 왜 이러냐라고 해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동선들을 직접 다 가면서 확인을 해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찾는 거는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뭐 신락 같은 희망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가능성보다는 동선 확인 차원이 상당히 동선 중요할 확인이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동선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동선 확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다 가지고 와서 검찰청사 안에 들어와서 수사관들 달라붙어서 동선을 확인하잖아요. 그럼 사실 CCTV 가져온 거 하루면 된다고요. 그거 가서 경비실 가가지고 화면 가져오면 되니까 테이프. 근데 사의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 이거 뭘 가지고 사의를 어디를 했을까? 그렇죠. 나중에 검찰에 혹시 물어보고선 답이 있으면 시사전망대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단독 공개. 네, 단독 공개해 주시고. 오피스텔 여기가 털렸다 뭐 이런 걸로. 그렇지. 네. 범죄 아닐까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아마 지금 이런 또 취재 보도입니다. 취재 보도. 이게 어떻게든 지금으로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유력한 거죠. 그렇죠.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일단 지금 그 고소 제기 자체가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위계에 의한 추행 이렇게 네 예. 가지인데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센 이제 성폭행까지 강제 성폭행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고소 자체는 그렇게 네 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고소인이 고소를 그 정도로 했는데 검찰이 뭐 그거보다 더 높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피해자 자체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놓고 예.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실관계를 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좀 이제 허위의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다만 이제 업무상 위력의 부분은 사실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적용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례가 이 업무상 위력에 관해서 상당히 좀 넓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성폭행에 있어서 예. 성폭행의 요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게 너무 범위가 좁다고 비판을 하고 계시듯이 네. 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업무상 위력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면 족하다라고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유형력 그러니까 뭐 폭행도 네. 관계없고 무형력도 관계없고 심지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관계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이 있는 건 일단 지사와 비서라는 그 지위 자체로 지금 업무상 위력은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거냐 아니냐가 이제 지금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고 예. 위계 부분은 사실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판례상 보면 이 업무상 위계에 의한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례를 발견을 못했고요. 미성년자를 속여가지고 한 경우에 그 판례가 몇 개 나오는데 거기에 예. 보면, 그러니까 이 성범죄 행위, 성행위하고 속이는 거하고 위계는 속이는 거거든요. 네. 사이에 연관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판례가 있냐면 미성년자한테 만약에 나하고 잠자리를 가지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속여서 실제 돈을 안 주고 이 경우에도 이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하고 잠자리를 하면 네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되게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건 되려면 업무상 위력 정도가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적용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그걸 뭐 지금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영장 청구도 단정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성범죄가 사실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관계 있기 전과 성관계 당시 어떤 정황이라든지 그걸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예.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이거 사실 판단하는 게 변호사들도 어렵고 판사도 어렵고 검사도 어렵습니다. 예. 그 둘만의 내밀한 문제들을 외부에서 봐서 이것이 정말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 강제성이 있는 건지를 재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피해자가 처음에 김지은 씨가 혼자 피해자만 나왔을 때만 해도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와 도덕적인 어떤 비난과 정치적인 논은 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법적 다툼으로는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김지은 씨 사례만 있을 때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대중이 느끼는 것과 판결을 쓰는 것과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안희정 전 지사도 기자회견의 시나리오를 짰을 거예요. 네. 모르긴 몰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아, 이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적인 책임도 빠져나가기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비슷한 행동 패턴이 반복이 되고 다른 서로 여러 피해자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고 그 행동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게 되면 이건 그 피해자들의 진술과 안희정 지사 피의자의 진술을 봤을 때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많다고 보겠습니까? 뭐 다수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예. 측면이 있거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피해 여성들의 언론 인터뷰가 다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영장을 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 팩트고 그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아. 그럼 형이 또 가중되기 때문에 예. 그때는 검찰로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아, 그 일반적으로 뭐 케이스가 워낙 그 개별적이고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고 그러나요? 그렇게 그렇지 많지는 않죠.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행위가 있으면 예. 그 일반적인 성폭행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정도는 진짜 그야말로 직장 상사 네. 내지는 뭐 이런 뭐 어떤 우월한 지위 예, 예. 이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횟수가 많다거나 동일 전과가 있다거나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예, 예.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 경우가 적용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많지가 않겠네요. 않아요. 아.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통은 이제 어떤 재력을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형 선고되는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아, 여기서 실형이라는 거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이게 실형. 집행유예가 집행유예가 아니고요. 예, 그냥 예, 아예 징역형의 실형. 징역에 살게 되는 경우가 네, 많지가 않다 그렇죠. 이런 거죠.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오늘 그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뭐 국민과 도민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뜻밖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인터뷰도 사실은 뭐 나름대로 기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는 걸 준비를 했을 텐데 네, 그 얘긴즉슨 정치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도덕적으로는 우리 가족과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네. 법적으로 나는 무죄라는 걸 깔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 아니 내가 무죄인데 나는 그 여자랑 사랑해서 합의할 관계를 가진 건데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뭐가 미안합니까? 미안하면 아내한테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안희정 지사 입장입니다. 내가 그 김지은 씨라는 사람의 합의하에 성관계면 내가 속된 말로 바람을 피고 불륜을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아내인 민모 여사에게 미안한 거지 그 여자 김지은 씨한테 미안한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범죄가 아니니까 아마 그걸 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도덕적 책임이죠. 국민들과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미안하다. 정치적 책임이죠. 그건 지겠으나 피해자인 김지은 씨와 다른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라는 것은 법적 책임은 나는 무죄다라는 걸 강하게 깔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밑에. 증거는 없지만 상당 강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것이 처음에 페이스북 글 썼을 때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거를 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어서 한번 다시 이제 반복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왜 중단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뭐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단어 어휘 선택들이 상당히 고도로 계산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도로 계산된 선택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 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정봉주 전 의원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이것도 좀 이상하게 번져가는 분위기인데 정봉주 전 의원은 어쨌든 성추행은 없었고 그날 낙검수 멤버들과 있었다. 뭐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해명을 이제 오늘 내놨습니다. 그 혐의를 완전히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또 피해자 이분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언급을 하면서 다시 또 반격을 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지 이건 참 이제 말하기도 참 조심스럽고. 예,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되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두 사람 있는 얘기니까 네. 결국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그 신빙성이 있음을 판단하는 데는 객관적인 외부 정황과 맞아 들어가느냐는 거 얼마나 구체적이냐는 것 얼마나 일관성이냐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피해 여성의 처음에 그 언론사랑 인터뷰했을 때 진술도 뭐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의 반박도 나름대로 또 굉장히 그러니까요. 구체적이에요. 예. 그냥 안 했다가 아니라.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피해 여성이 다시 올린 글도 또 나름대로 구체적이에요. 그 이게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인지는 좀 참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게 2011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친고죄 비친고죄 문제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제 항상 방송에서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또 수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사는 안 네. 되는 거죠? 안 되죠. 고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만약에 비슷한 유형의 유사 피해자가 또 나오면 정봉주 전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고 네. 또 다른 미투 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지금 한 명 나온 이 피해 여성과만 여기가 주고받는다고 하게 논쟁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이건 미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초까지 다른 피해자가 있느냐 없느냐. 안희정 전 지사도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결국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오늘 김태현 변호사 얘기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모자라서. 거의 동감입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갑작스럽게 검찰에 자진 출석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정무비서와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잠적한 지 나흘 만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이죠. 검찰이 이렇게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진 출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의 문제보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출석을 한 것도 아니고 원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약속을 네. 했다가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 피해자 쪽의 이야기는 나왔는데 네. 안 전 지사 쪽의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그다음에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 한쪽 말이 안 나온 상태여서 기자회견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검찰을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출석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냥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게 그냥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할 때 일단 이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는 뭐 어떻게 가고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가는데 거기서 어떤 자료를 들이밀어서 자백을 받고 뭐 이런 쭉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네.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 가지치기식으로 쭉 그렇죠. 경우에 따라 그게 되려면 가장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조사가 피해자 조사예요. 피해자. 예. 피해자 쪽에서 일단 피해를 당했다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그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라든가 간접 증거는 뭐가 있느냐 네. 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피의자를 추궁해서 자백을 받는 거를 일단 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자 조사 중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갔으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선 당혹스럽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렇게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도 볼 때 어떤 의혹을 해소시켜 준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은 이제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검찰 입장에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이거는 정치적 행위로밖에 사실 해석이 안 돼요. 아니 그런다고 일단 들어온 사람을 뭐 돌아갔다가 다시 오셔 이럴 수도 없고.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에서도 섣불리 질문을 던졌다가는 검찰이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은 성숙되지 않은 질문을 던졌을 때 검찰이 갖고 있는 무기를 미리 공개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뭘 하진 못할 겁니다. 제가 지금 서부지검 고위 관계자 뭐 한 서부지검 지검장 되겠죠. 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검찰을 좀 농락하는 느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가 사법 체계를 가지고 흔들려는 느낌? 예. 제가 서부지검 강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 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할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어요. 인정신문. 네. 누구십니까? 안희정입니다. 직업은요 전 충남도지사 지금은 백수입니다. 주소는요 홍성 관사에 사는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주민번호. 예. 물어봐요. 주민번호, 뭐 전과, 또 병역 물어보죠, 재산 물어보죠, 가족관계, 학력 물어봅니다. 기본적 인정신문. 이거는 하기 없다는 거죠. 왜?
검찰이 지금 알고 있는 건 그 김지은 씨가 제출한 고소장, 그 고소장은 아마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좀 길게 쓴 걸 겁니다. 그 정도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김지은 씨를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거기다가 지금 오피스텔 4번 압수수색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나왔던 압수물도 분석들 날 하고 몇 월 며칠 날 그 오피스텔 관객 흔적이 확인이 됐구나 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안희정 지사를 불러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왔다는 거죠. 문제는 안희정 지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빨리 조사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안희정 지사는 대선 주자였습니다. 네. 주변에 수많은 법조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면 예. 정치적인 거 다 빼고 지금 이 타이밍에 검찰 출두해봐야 아무것도 조사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예. 알 겁니다. 오늘 가면 뭘 물어보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그리고 오늘 간다고 끝이 아니라 어차피 진짜 조사할 때 또 와야 된다는 거 알 겁니다. 예.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자들 딱 한때 문자 메시지 던져놓고 서부지검에 전화해서 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왔다? 이건 어떻게 읽히죠? 이건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읽히지 않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으나 기자회견 취소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취소한 배경에는 아마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어떤 그 제 두 번째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피해자 인터뷰가 보도되기 전에 기자회견이 공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김지은 씨에 맞춰서 기자회견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나오니 그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본인을 좀 살기 위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네. 그게 나는 이렇게 검찰 수사에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모를까 법적으로는 그래 내가 밝힐 게 있으니 떳떳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저렇게 전격적으로 출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조금 가지고 이용하려는 그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이제까지 유명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검찰에서 소환도 안 했는데 먼저 쭉 나가버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그렇죠. 기억나는 게 이회창 전 총재가 그때 차떼기 사건 때였나 뭐 때문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검찰에 쑥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었고 박지원 의원도 2012년인가? 네, 그렇죠. 예, 뭐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예고도 없이 검찰에 쑥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그러는데 일부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결국 무죄 받았잖아요. 예. 그 일부에서는 검찰에 그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검찰을 당황하게 만든 게 무죄 받는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자세한 내막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안전지사의 행동을 두고 박지원 의원의 이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예,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배경 눈으로 보이는 왜 겉으로 드러난 배경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동의하고요. 네. 진짜 그야말로 탐색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네. 검찰이 알고 있고 내놓은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네.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탐색전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가서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검찰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검찰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그리고 협조를 하고 있다. 너 자진 출석할 정도로.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뭐 별게 없으니까 검찰도 나를 이렇게 일찍 돌려보낸 거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위의 지지자라든가 내지는 그냥 호사가들 같은 예.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노림수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 검찰 조사가 이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피해자 조사도 하고 있고 뭐 그 오피스텔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저 오피스텔을 사흘째 뭘 뒤지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오늘 이제 SBS를 좀 넓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성폭행에 있어서 예. 성폭행의 요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게 너무 범위가 좁다고 비판을 하고 계시듯이 네. 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업무상 위력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면 족하다라고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유형력 그러니까 뭐 폭행도 네. 관계없고 무형력도 관계없고 심지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관계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이 있는 건 일단 지사와 비서라는 그
지위 자체로 지금 업무상 위력은 돼요. 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거냐 아니냐가 이제 지금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고 예. 위계 부분은 사실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판례상 보면 이 업무상 위계에 의한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례를 발견을 못했고요. 미성년자를 속여가지고 한 경우에 그 판례가 몇 개 나오는데 거기에 예. 보면, 그러니까 이 성범죄 행위, 성행위하고 속이는 거하고 위계는 속이는 거거든요. 네. 사이에 연관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판례가 있냐면 미성년자한테 만약에 나하고 잠자리를 가지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속여서 실제 돈을 안 주고 이 경우에도 이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하고 잠자리를 하면 네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되게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건 되려면 업무상 위력 정도가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적용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그걸 뭐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데 영장 청구도 단정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성범죄가 사실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관계 있기 전과 성관계 당시 어떤 정황이라든지 그걸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예.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이거 사실 판단하는 게 변호사들도 어렵고 판사도 어렵고 검사도 어렵습니다. 예. 그 둘만의 내밀한 문제들을 외부에서 봐서 이것이 정말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 강제성이 있는 건지를 재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피해자가 처음에 김지은 씨가 혼자 피해자만 나왔을 때만 해도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와 도덕적인 어떤 비난과 정치적인로는 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법적 다툼으로는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김지은 씨 사례만 있을 때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대중이 느끼는 것과 판결을 쓰는 것과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안희정 전 지사도 기자회견의 시나리오를 짰을 거예요. 네. 모르긴 몰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아, 이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적인 책임도 빠져나가기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비슷한 행동 패턴이 반복이 되고 다른 서로 여러 피해자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고 그 행동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게 되면 이건 그 피해자들의 진술과 안희정 지사 피의자의 진술을 봤을 때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많다고 보겠습니까? 뭐 다수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예. 측면이 있거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피해 여성들의 언론 인터뷰가 다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영장을 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 팩트고 그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아. 그럼 형이 또 가중되기 때문에 예. 그때는 검찰로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아, 그 일반적으로 뭐 케이스가 워낙 그 개별적이고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고 그러나요? 그렇게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일단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행위가 있으면 예. 그 일반적인 성폭행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정도는 진짜 그야말로 직장 상사 네. 내지는 뭐 이런 뭐 어떤 우월한 지위 예, 예. 이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횟수가 많다거나 동일 전과가 있다거나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예, 예.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 경우가 적용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많지가 않겠네. 않아요. 아.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통은 이제 어떤 재력을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형 선고되는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아, 여기서 실형이라는 거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이제 실형. 집행유예가 아니고요. 예, 그냥 예, 아예 징역형의 실형. 징역에 살게 되는 경우가 네, 많지가 않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오늘 그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뭐 국민과 도민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뜻밖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인터뷰도 사실은 뭐 나름대로 기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는 걸 준비를 했을 텐데 네. 그 얘기인즉슨
정치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도덕적으로는 우리 가족과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네. 법적으로 나는 무죄야라는 걸 깔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 아니 내가 무죄인데 나는 그 여자랑 사랑해서 합의할 관계를 가진 건데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뭐가 미안합니까? 미안하면 아내한테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안희정 지사 입장입니다. 내가 그 김지은 씨라는 사람의 합의하에 성관계면 내가 속된 말로 바람을 피고 불륜을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아내인 민모 여사에게 미안한 거지 그 여자 김지은 씨한테 미안한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범죄가 아니니까 아마 그걸 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도덕적 책임이죠. 국민들과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미안하다. 정치적 책임이죠. 그건 지겠으나 피해자인 김지은 씨와 다른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라는 것은 법적 책임은 나는 무죄다라는 걸 강하게 깔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밑에. 증거는 없지만 상당 강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었다는 점 그것이 처음에 페이스북 글 썼을 때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거를 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어서 한번 다시 이제 반복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왜 중단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뭐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단어 어휘 선택들이 상당히 고도로 계산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도로 계산된 선택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 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보면서 6시에 이승원 평론가하고 얘기하는 예, 예. 거 제가 얘기하시는 거 예, 들었거든요. 예, 예. 거기서도 그거를 물어보시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4일 동안 뭘 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 할 수 있는 건 뭐 CCTV 다 확보할 거고요. 예, 그건 뭐 CCTV가 그죠. 첫날 가서 그리고 확보했을 아마 그 방에 저기 누구죠? 저 그 어떤 그 방의 앞에 흔적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어떤 뭐 성행위를 통하면 나오는 흔적들이 좀 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아니 그래도 뭐 어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아니 혹시 모르죠. 뭐 청소를 잘 안 했으면 마지막 2월 25일이라고 하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는 글쎄요, 전 4일 동안 할 만한 일이 있을까 저는 싶어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어느 선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참 걱정스럽긴 한데 예. 일단 이런 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범죄가 벌어진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CCTV 놓고 그 건물 안에서 시간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특정한 몇 시에 죄송합니다. 몇 시에 안전지사는 여기에 보였고 그다음에 김진 씨는 여기에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번 화면에가 뭐 몇 시간 후에 이런 화면이 보인다라고 네. 하면 동선을 확인해 보는 거야 가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간 간격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오히려 강제성이 있었다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바로 이거 난 왜 이러냐라고 해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동선들을 직접 다 가면서 확인을 해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찾는 거는 사실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뭐 신락 같은 희망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가능성보다는 동선 확인 차원이 상당히 동선 중요할 확인이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동선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동선 확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다 가지고 와서 검찰청사 안에 들어와서 수사관한테 달라붙어서 동선을 확인하잖아요. 그럼 사실 CCTV 가져온 거 하루면 된다고요. 그 가서 경비실 가가지고 화면 가져오면 되니까 테이프. 근데 4일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 이거 뭘 가지고 4일이나 어디를 했을까? 그렇죠. 나중에 검찰에 혹시 물어보고선 답이 있으면 시사전망대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단독 공개. 네, 단독 공개해 주시고. 오피스텔 여기가 털렸다 뭐 이런 걸로. 그렇지. 네. 범죄 아닐까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아마 지금 이런 또 취재 보도입니다. 취재 보도. 이게 어떻게든 지금으로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유력한 거죠. 그렇죠.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일단 지금 그 고소 제기 자체가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위계에 의한 추행 이렇게 네 예. 가지인데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센 이제 성폭행까지 강제 성폭행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고소 자체는 그렇게 네 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고소인이 고소를 그 정도로 했는데 그 검찰이 뭐 그거보다 더 높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피해자 자체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놓고 예.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실관계를 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좀 이제 허위의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다만 이제 업무상 위력의 부분은 사실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적용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례가 이 업무상 위력에 관해서 상당히